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 책방 직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팔에는 철심을 박아야 될 정도인데 붓기가 안 빠져서 지금 수술도 못하고 있고, 척추 골절에, 갈비뼈 골절에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말렸기 때문에 그 정도 다쳤지, 만약에 늦게 말렸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었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윤석열 때문입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윤석열 때문이에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가는 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에서 혐오 폭력 사태가 확 늘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폭력을 막 행사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라는 걸 이들은요, 자기들이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 대통령이 허락해줬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건 국민들이 이거를 용인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가 좀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어. 극우 유튜버들이 문재인 대통령 그 앞에 진치고 욕하고 막 해도 경찰이 치워주지도 않았잖아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습 사건. 그런 사람들이 왜 나오느냐? 그러니까 진짜 윤석열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걸 또 어떻게 악용을 하냐? 계엄 쪽으로 빌드업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 평산 책방에 가서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난 건 지금 갑자기 문재인 수사로 돌아섰죠. 위기거든요. 4년간 묵힌 카드입니다. 4년. 4년 된 거예요. 저 전 사위 건이. 이게 결국은 문재인 수사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다시 폭력성을 가진 일배충들이나 이런 애들도 스물스물 다시 기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재인 수사했다? 드디어 제대로 뭔가 하려는구나. 나도 참지 말고 행동해야지라는 도라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이런 거가 되냐? 계엄령 만지작거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계엄설 민주당의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닮아간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치 말하고 스탈린 전체주의까지 말해요. 심한 거 아닙니까? 변희재 대표가 이걸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나치 스탈린이 민주당이야. 이거 잡으려면 뭐 해야 돼? 계엄밖에 없잖아요. 나치 스탈린은 뭘로 잡을 거야? 민주당이 나치 스탈린이야 라고 말하는 건 계엄에서 민주당 때려잡겠다는 뜻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를 변희재가 하더라고요. 맞네? 이게 결국은 다 빌드업 아니냐라는 거고요. 충격적인 게 있는데, 조우석 칼럼, 조우석이라는 평론가가 있어요. 뭐 문화일보 출신이고 KBS 이사도 했었고 이런 사람이에요. 뭐 정강훈이랑 다니면서 아스팔트에서 막 쌍욕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 양반도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인데,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 정부. 자, 이 칼럼 제목만 딱 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구나. 근데 이 칼럼을 한번 살펴보면, 아, 지금 이찍 노인네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여다보죠. 곤혹스럽다. 윤통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에. 윤석열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석열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국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 없어요. 다운표 돼 있지만, 그죠?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을 꼴이다. 다운표 돼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이런 말 한 적 없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거예요.
법원이 허튼 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한 적 없는데 공격을 했다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이 보수라는 놈들이, 이 찍들의 정신세계가 이런 거예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저들의 수를 읽지 못한 채 엉뚱한 소리만 반복하니 윤석열을 대통령실로 보낸 국민은 복장이 터진다. 돌아버리겠죠. 얘네들의 논리 전개가 진짜 골 때리지 않습니까? 와. 용사는 지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우리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적도 없으며 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못하지 않느냐고 읍소하는 게 전부다. 용산이 노예하다만 몇 수 앞을 내다보며 이렇게 응수했어야 옳았다. 현 상황은 정부 있는 무정부 상태이고 국정 마비 수준이다. 국가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마지막 권한이 계엄령 선포인데 우리가 그걸 검토 못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얘기했어야 된다는 거야. 현행 헌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건 법조문일 뿐이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우리가 미친 국회를 고립시킬 수 있다며 압박을 가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게 정치다. 정신병자예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대박이죠. 그 경우 계엄령 선포를 전혀 못할 게 아니다. 유리한 여론 상황을 만든 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으로 직접 참전하는 것도 좋다. 와이구매. 대체 언제까지 이재명 수사검사를 탄핵으로 겁박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을 연속 3번이나 탄핵으로 위협하며 말도 아닌 국회 청문회를 남발해 국정마비와 해병대 등 군을 모욕할 작정이냐고 되묻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런 무정부 상태에서 정부는 일을 할 수 없으며 앞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승부수를 띄우는 게 옳다. 그렇게 한다면 여론 흐름을 단박에 바꿀 수 있다. 와, 이게 뭐야? 계엄하라고 좀 부추기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 정치 행위인 대중연설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왜 안 하냐? 대통령의 힘으로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막 나가고 있어서 정부가 있는 무정부 상태니 우리는 계엄령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왜 말을 못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고작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는 바람에 불통 이미지를 키우거나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등 소극적 저항을 하는 게 전부다.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도 드물다. 민주당은 마치 미친 멧돼지처럼 덤벼드는데 이걸 제압해야 할 윤 대통령은 손을 놓고 있다. 겨우 한다는 게 국회가 이성을 되찾으라는 간접 주문이 전부다. 민주당은 전쟁을 벌이는데 용사는 소꿉놀이 중이다. 윤 대통령과 국힘남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뽑을 수 있는 카드가 없진 않다. 자, 이게 실제 이찍들의 다수의 생각하고 일치합니다. 그게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 줄 알아? 문재인 못 잡아넣으니까, 이재명 못 잡아넣으니까 그거예요. 용산이 지금 소꿉놀이 하고 있으니까 실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라이들이죠. 윤석열 정부가 뽑을 수 있는 카드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앞에서 언급한 계엄령 선포 검토와 함께 뽑을 두 번째 카드가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어느덧 반국가 세력의 몸통이 됐고 그걸 방치할 경우 나라가 위태롭다는 걸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하라는 얘기다. 민주당의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고 최악의 무정부 상태에 답답한 국민의 정치적 각성을 유도하는 방식 말이다. 윤 대통령이 당장 현대사에서 배울 건 1952년 5월 부산 정치 파동에서 보인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정치다. 당시 이승만은 계엄령을 내려 국회를 작살냈다.
그걸 두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한 폭거라며 교과서에선 가르친다. 진실은 다르다. 당시 미국은 대한민국 국회를 구워 삶은 상황이었다. 미국은 국회를 조정해 고집불통 이스만을 쳐낸 뒤 만만한 장면을 옹립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뒤에 생략할게요. 내용 보세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환장하겠죠? 뒤에 내용이 더 있는데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실제 이 찍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다. 계엄에서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찍들은 주님 곁으로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들이 설득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들어. 자, 그러면 이 칼럼이 왜 위험하냐? 윤석열 이 칼럼을 읽을까? 안 읽죠. 윤석열은 글을 읽지 않아. 영상을 봐. 이런 생각을 가진 극우 유튜버의 영상을 본다고. 거기엔 윤석열이 움직여. 자, 지금 윤석열은 실제 계엄령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수들의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진짜 이 글은 내란 선동죄 아닙니까? 이거 내란 선동죄로 구속시켜야 될 만한 글이에요, 이거. 와. 평산책방에 갑자기 등장한 20대의 잔혹한 폭행 사건. 저는 다 이런 것들에 이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이 찍들의 분노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이 찍들의 분노를 끌어일으켜서 동력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 이 찍들의 분노를 결국 계엄령으로 바꾸고 힘으로 민주당과 민주시민들 짓밟겠다라는 거 말고는 얘네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계엄령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계엄령 관련해서는 정말 계속 계엄령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너무나 잔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엄령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 분석입니다. 이 찍들의 분노를 계속 유발시켜, 이 찍들이 계속 분노하게 만들어 그 에너지를 계엄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서 민주당과 민주시민들을 힘으로 짓밟아야 된다.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예. 이거죠. 지금 현재 얘네들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지금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 이거 말고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차별 폭행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건 아닌가? 라는 저만의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계엄령 절대 흘려들으면 안 된다. 이 정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카드는 그거밖에 남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순순히 물러나지. 어차피 뒤질 거 혼자 뒤지지 않는다 라고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감시해야 되겠고, 또 민주당이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또 힘 많이 실어줘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이 정권 무너지는 거 얼마 안 남았다. 계엄까지 나오는 건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이 정권은 완전히 끝났어. 이제 어떤 도화선, 방아쇠 하나만 딱 나오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지금 거의 다 무너졌어요, 이미. 그래서 계엄령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말을 잘 꺼냈고,
쉽지 않을 거다. 올 겨울이면 이 정권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 촛불 들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그날이 곧 올 거다.